자, 안녕하십니까. 관세법 2023년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법률이 먼저 개정이 됐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분은 아마 2월이나 3월 중에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번 더 그 개정 특강이 있겠죠. 그때 법률이랑 함께 다시 한번 특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지금 22번까지 있는 내용이 법률에서 개정된 내용이고요. 시행령은 하나, 그리고 시행규칙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법률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AO 부분도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위원회 부분이 개정이 된 거라서 별 의미는 없을 거고, 환경오염 방지 물품 같은 경우 시행규칙 부분도 역시 해당 연도만 202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설명드릴 게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기 전에, 자, 여기에서 지금 4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4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7월까지 개정 예고가 되어 있고, 7월 시행된 거는 다 뺐습니다. 그리고 4월 시행되는 것은 넣었는데, 1차 하시는 분들은 이 4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빼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간 및 기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구나.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포되는 자료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된 자료가 있고요. 하이라이트가 없는 자료, 이렇게 두 가지 양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려다가, 하이라이트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을 오려다가 그 해당 페이지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페이지가 전부 다 오려 넣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글씨를 다 넣은 상태로 해놨고, 그리고 전 페이지 할 필요 없이 일부만 이렇게 수정된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만 오려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정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단어 하나다, 이런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를 그 부분을 쳐놨으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찍 그으시고 개정된 내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기한의 계산에서 공휴일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었죠? 토요일, 그리고 뭐 근로자의 날에 따른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깔끔하게 각 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각 호로 정리를 해놨다. 자,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 등. 자, 서류의 송달 등, 여기는 페이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붙여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좀 크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항부터 바뀌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될 자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은 납부고지서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 사유가 추가가 되었었죠. 추가가 되었죠. 처음에 이것만 있었다가 그 다음에 9개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개정이 되겠죠. 시행령 부분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단순하게 주거영사, 주거영사 여기까지는 동일하니까 뒤에 있는 부분 9개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거는 송달을 하였으나 반송되는 경우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송달하는 방법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좀 구체화가 되었죠. 어떻게 국종망에 게시하는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할도 게시판 홈페이지에 하는 방법, 그리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그러면은 뭐가
뭐가 또 중복이 돼요? 요만큼, 그죠? 요만큼이 또 중복이 되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만 세관이냐 아니면 특별자치시 도시군구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이것도 충분히 숙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자료 등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자료 제출이었는데 아마 등자가 추가가 된 거죠? 그죠? 등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1항하고 2항에서 두 가지,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 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과세가격 결정 자료 뿐만 아니고 이 증명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을 한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두 자료 모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뭐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방법을 배제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 부분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정 부분인데 보정이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가산세 부분이 개정이 되어 있죠. 부당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부정한 행위라고 바뀌었습니다.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정당하고 이제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부정이 더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정한 게 더 영어로 컬럽션 이렇게 하나요? 그건 부패인데, 그죠? 아무튼, 부정이라는 말로 좀 더, 좀 강조를 해놨다. 자, 그 다음에 38조의 3, 수정 및 경정 부분입니다. 여기도 오려서 붙여주시면 되겠고, 경정 청구 부분에 있어서 신고 납부한 세액뿐만 아니고, 뒤에 있는 거, 보정 신청한 세액, 수정 신고한 세액, 까지 좀 더 구체화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수정 신고한 세액이나 보정 신청한 세액 같은 경우도 경정 청구가 가능했었어요. 그냥 구체화만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부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부정한 행위, 여기 행위자가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시행령 부분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그 부분이 또 개정이 되겠죠. 자, 여행자 휴대폰 및 이사물품의 감면에서는 그냥 20만 원으로만 바뀌었습니다. 15만 원이었었죠. 자,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입니다.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하면서 추가된 부분이 여기 어디요?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보세창고 기능을 하는 곳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 시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지하는 장소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세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창고 기능을 하는 자유무역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죠. 자,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수입한 상태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환급 같은 경우도 자유무역지역이 추가가 되었다. 자, 비밀유지 의무 여기는 아까 1차는 없었죠? 그렇죠? 4월 시행령이죠. 자, 여기가 이제 국밥 세통 다였어요. 국밥 세통 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7호 이렇게 있었고 5호하고 6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5호하고 6호가 추가가 되었어요. 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 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급부 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그 자격을 조사 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수출입 당사자가 되겠죠. 화주를 말하겠죠. 그 동의를 받아서 요구하는 경우.
그러면은 어떤 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얘네하고 똑같다. 그밖 급부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추가가 또 되겠네요. 자, 이 사람들은 국가나 지자체 이런 데에서 어떤 지원 업무를 하고자 해요. 아니면 어떤 급부 업무를 하고자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당한 납세자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관세청,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이 관세청 쪽으로 이 사람의 과세 정보를 좀 줘라. 나는 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저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시청에서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하죠? 그러면서 밑에 무슨 어떤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 체크박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과세 정보를 왜 달라고 하냐면은 이제 불법 외화 송금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의를 받아서 이 은행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5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무역거래자,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역시 여기 마찬가지죠.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오항이 그냥 추가가 됐고요. 5항이 추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납세자 보호위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7월 개정 내용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 개정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4월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냥 개정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두 개가 겹치죠? 9항하고 지금 10항하고 겹치죠? 네. 9항이 바뀌더라, 이제. 그러니까 뭐다? 여기는 개정사항이 없구나. 그냥 공부하면 되겠구나. 네. 자, 201조 운영인의 물품관리에서 외국물품이라고 바뀌었고요. 이게 이랑 중 외국물품은 이거 장치기관 경과 물품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보세 판매장과 관련해가지고 기간이 삭제가 됐죠? 기간이 5항이 기간이었습니다. 기간이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 판매장 특허 기간이 역시 10년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완화가 되었죠. 완화가 되었어요. 자, 6항 부분에는 특허를 받은 자는 2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갱신 기간은 한 차례당 5년으로 한다라고 되네요. 그러니까 총 20년 동안 할 수 있겠네요.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갱신은 갱신은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모두가 2차례로 바뀌었더라. 갱신기간은 5년이다. 특허기간은 10년이다. 자, 세관장은 보세구역, 여기가 이제 장치기관 경과물품의 매각인데, 여기도 6호가 추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도 전부 다 잘라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품이 추가가 되었느냐? 6호 보니까 강제징수, 그리고 강제징수, 그다음에 체납처분. 똑같은 말이죠? 예. 전부 다 강제징수예요. 근데 그냥 지방세법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체납처분이라는 말이 남아 있어서 그냥 체납처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관세법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법에 따른 강제징수, 지방세법에 따른 강제징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 물품, 근데 제2호, 제4호 과목의 외국 물품으로 한정한다. 제2조는 정이고 4호는 외국 물품인데 그중에서 과목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있는 물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으로 한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고 역시 뭐 장치형 경관 물품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외국 물품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해놨네요. 그렇죠? 자, 국고기속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 화주 등에게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해야 된다. 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근데 세관장은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새로 생긴 물품이죠. 아까 뭐였어요? 강제징수하려고 압수한 물품이었죠. 압류한 물품이었죠. 압수가 아니고. 예,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찰 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6호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1항 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지재권 보호입니다. 지재권 보호 중에서 1항은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권리죠. 보호대상 권리. 2항이 신고고 보호대상 물품이에요. 보호대상 물품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어떤 게 추가가 됐습니까? 통관 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추가가 됐어요. 이러한 물품까지도 보호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통관 우체국 도착한 물품이 추가가 되어 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 뭐 3항 6호 통관 우체국 도착 물품 때문에 나머지가 다 개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254조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일단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개정이 될 거가 있는데 기존에는 뭐 우체국으로 들어온 거 우편물 통관하고 그다음에 탁송품으로 들어온 것은 탁송품 통관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거에 우선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물품만의 특별통관을 새롭게 만들겠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잘 될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칙 부분에서 명의대여 행위죄,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였나요? 이게 그죠?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였는데 명의대여 행위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호, 2호 구분해서 깔끔하게 분석을 해놨다. 자, 그리고 허위신고죄 잘 보지는 않으시죠? 자, 2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 241조 1항, 2항 그리고 244조 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아까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가 아니고 뭐죠? 명의대여 행위죄에서 2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38조에 따른 납세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경합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허위 신고죄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명의대여 행위죄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랬을 때 허위 신고죄는 제외된다. 그렇죠? 허위 신고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경합이 일어났을 때 징역형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은 이 2천만 원하고 위에서 언급한
1,000만 원 중 높은 벌칙에 해당을 하니까 상상적 경험에 따라서 허위신고죄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허위신고죄에서 빼서 명의대여 행위죄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제가 다시 개정 특강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과태료. 37조 4 제1항 2항에 따른 과세가 아까 여기서는 뭐 어떤 게 추가됐어요? 그냥 아까 그 37조 4 특수관계자 간의 과세가격 자료 제출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과 관련해서 개정이 있었었죠? 예, 그 개정 때문에 이 과태료 부분도 같이 개정이 일어났다. 그리고 6항 과태료 여기 부분에서는 뭐 추가가 됐나요? 반출명령, 반출명령이죠? 예, 반출명령, 그다음에 보안. 그래서 이제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잠깐만요. 249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라고 하면은 그거네요. 경미한 경우에는 그 수리 후에 그 보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자, 166조에 해당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뭐 공무원들은 받거나 뭐 그랬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관세법에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생겼다. 자, 그리고 이런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여기 있는 내용은 뭐랑 비슷해요, 느낌이. 여기 있는 금품수수 및 공여 부분하고 똑같죠. 그렇죠? 변상책임을 이행하는 경우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되거나 뭐 징계부과 감면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랑 비슷하죠. 밑에 5항이랑 비슷하고요. 그죠? 보칙 부분 잘 안 보시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무역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 원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국회 미래연구원장, 중앙행정기관의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직접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을 원하면은 이 국회의원한테 제공할 수 있다. 과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이죠. 관세무역 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통계 자료까지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갑이 뭐를 매년마다 뭐 얼마나 수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매년 어떤 뭐 물고기는 얼마큼 들어왔다, 뭐 광어는 얼마큼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공할 수 없고 통계적인 데이터만 제공해야 된다.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밀 유지 의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O 부분은 의미 있는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고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물품도 2023년으로만 바뀌었습니다. 매년 있는 일이죠. 자, 그리고 조만간 있을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부분 개정에 대해서는 조만간 개정이 되면은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